21번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양쪽 팔이 아니고 건강한 팔로 휠체어를 잡는다. 2번 대상자의 마비된 손이 아니고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는다. 3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아니고 마비된 쪽 무릎을 지지한다. 4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와 침대가 30에서 45도 각도가 되도록 옮겨 놓는다가 맞습니다. 5번 휠체어에 옮긴 후 대상자의 뒤에 서서 겨드랑이 밑으로 요양보호사 손을 넣어 의자 깊숙이 앉힌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 그림과 같이 접는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서 지지한다가 아니고 불편한 쪽에서 지지한다. 2번 보행기를 한 번에 멀리가 아니고 한 걸음씩 이동한다가 맞습니다. 3번 접이식 보행기를 펼친 후 잠김 버튼을 채운다가 맞습니다. 잠김 버튼은 여기에 있습니다. 휠체어나 보행기는 이 잠김 버튼을 꼭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됩니다. 4번 건강한 다리를 보행기와 함께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다리를 보행기와 함께 이동한다. 5번 팔꿈치를 30도로 구부리게 하여 허리 높이를 조절한다가 맞습니다. 정답 3번. 2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를 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이 시험은 매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헷갈리지 않으시려면은 오른쪽이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1번 지팡이 건강한 게 왼쪽, 그 다음에 불편한 쪽 오른쪽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4번 치매 대상자의 배회 감지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는 곳에 설치한다. 2번 전원과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배회 감지기는 건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로도 세척하면 안 됩니다. 4번 위성항법 장치형 배회 감지기를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한다가 아니고 GPS는 경찰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GPS 장치를 침대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침대에 놓는다가 정답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25번 변비를 호소하는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은 1번 흰쌀밥을 제공한다가 틀렸고요. 통곡류를 제공한다가 맞습니다. 2번 견과류, 음식,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가 아니고 섭취를 해야 된다가 맞습니다. 5번 사과 샐러드를 제공한다가 정답입니다. 26번 욕창이 있는 대상자의 친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380쪽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따뜻한 전기요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욕창 부위를 따뜻하게 하면 상처가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2번 재봉선이 없는 면시트도 안 됩니다. 재봉선이 있으면 욕창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3번 풀 먹인 무명 시트도 안 됩니다. 풀을 먹인 것도 욕창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4번 합성 섬유로 만든 이불 커버도 안 됩니다. 감촉이 좋은 면제품이 좋습니다. 면제품. 5번 두껍고 무게감이 있는 이불도 안 됩니다. 가볍고 부드러우며
보습성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2번 재봉선이 없는 면시트가 대상자의 침구로 가장 좋습니다. 27번 요양보호사가 당뇨병 대상자와 외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87쪽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반드시 보호자도 동행한다. 틀렸습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도 동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2번 걸을 때 보폭을 작게 한다. 3번 당뇨 환자와 외출을 할 때는 복용 중인 약과 사탕을 지참한다가 맞습니다. 4번 외출 시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5번 차량 이용 시 요양보호사는 뒷좌석에 앉아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와 몸을 요양보호사와 밀착시켜야지만 환자가 안전하기 때문에 나란히 같이 밀착이 되게 앉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3번 대상자가 복용 중인 약과 사탕을 지참하는 것이 맞습니다. 28번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대화 중 공감적 반응이 무엇인지 404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것도 많고 외롭고 재미있는 일도 없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말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공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말로 요약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외롭고 재미있는 일도 없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4번 요양보호사는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이렇게 자신의 말로 환자가 말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29번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11쪽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대상자 옆에 앉아서가 아니고 눈을 보며 정면에서 말한다. 2번 대상자에게 커다란 소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입모양을 크게 벌려서 이야기한다. 3번 무표정한 얼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의미 전달을 해야 됩니다. 4번 보청기의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한다가 맞습니다. 5번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해시킨다가 정답입니다. 30번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올바른 것은 413쪽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장소를 옮겨가며 이야기한다. 틀렸습니다. 대상자와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한다가 맞습니다. 2번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정답입니다. 3번 한 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씩 단계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4번 반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5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빠르게 말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따라서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에게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물품마다 이름표를 붙여놓는다. 시간과 장소를 반복해서 말해준다.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자주 불러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은 진압력 장애입니다.
그러면 진압력 장애를 413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압력 장애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간과 장소를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진압력 장애가 정답입니다. 32번 요양보호사 기록시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425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기록을 할 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육가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 다음에 3번 간단 명료하게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1번 기저귀를 자주 구체적으로 6회 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2번 수차례 이것도 안 됩니다. 3번 아침 10시에 바나나 1개를 전부 먹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4번 오랜만에 이것도 안 됩니다. 5번 변비 대상자가 며칠 만에 이것도 안 됩니다. 6일 만에 변을 보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 아침 10시에 바나나 1개를 전부 먹여드렸습니다가 맞습니다. 33번 시설 대상자가 배뇨 조절이 안 되어 소변을 옷에 지렸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기저귀를 채워준다.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기저귀는 환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을 때 그때 기저귀를 채워줍니다. 2번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가 맞습니다. 3번 1시간마다 이동변기를 데워준다. 틀렸습니다. 4번 즉시 창문을 열어 냄새를 제거한다. 이것도 틀렸고 5번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서 모르는 척 하면은 환자가 욕창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답은 2번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가 맞습니다. 34번 치매 대상자가 집에 언제 가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을 할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456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크게 손뼉을 치는 등 관심을 바꾸는 소음을 내던가 아니면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거나 콩 고르기, 나물 다듬기, 빨리 개기 등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주의를 환경시키는 게 어떤 것이냐 보면은 4번 다른 어르신들과 공놀이를 하자고 주의를 환경시키면 됩니다. 35번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수면장애의 특징을 459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면 대상자의 수면장애 예를 살펴보면은 2, 3일간 잠을 자지 않고 2, 3일 뒤에 계속 잠을 잔다입니다. 또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낮에 잠을 자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5번 2, 3일간 잠을 안 자다가 몰아서 잠자는 게 치매 대상자의 수면장애의 특징입니다. 36번 시설에 거주하는 치매 대상자가 배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460쪽 살펴보겠습니다. 1번 실외에 배회로를 만들어주는 것은 틀렸고 실내 집안에서 배회할 경우에는 집안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2번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는 틀렸고 대상자의 옷에 꿰매어 준다가 맞습니다. 3번 출입구에 벨을 설치하여 드나듦을 관찰하는 것이 맞습니다. 4번
깔판을 여러 개 깔아 놓으면은 환자들이 넘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5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틀렸고 그냥 바쁘게 생활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배회할 때 출입구에 배를 설치하여 드나듦을 관찰하는 것이 맞습니다. 37번. 시설에서 치매 대상자가 같은 방을 쓰는 다른 대상자를 가리키며 저 옆에는 참 뻔뻔스러워. 남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몇 달째 월세를 안 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을 462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대상자에게 규칙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현실감을 유지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시설에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을 시켜주는 게 정답입니다. 38번. 야간 근무 시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리며 같이 잠을 자자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465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 그런 말씀하시면 좋아하는 사탕 안 사드릴 거예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39번.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은 472쪽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정면으로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2번.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삼간다. 이건 틀렸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예를 들어서 손짓, 발짓, 눈맞춤,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 필요하면 글을 써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3번. 명사 대신 대명사를 사용한다. 틀렸습니다. 명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4번. 대상자의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과거 이야기를 한다가 맞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도록 옛날에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부르거나 옛일을 생각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5번. 대상자의 뒤에서 다가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대상자를 뒤에서 부르면은 신체의 균형을 잃어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보며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1번.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정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40번.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오늘 점심 드셨어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말기 치매 대상자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474쪽을 살펴보겠습니다. 말기 치매 대상자는 자발적인 언어 표현이 감소되어서 말수가 크게 줄어들어 심해지면은 스스로는 말을 안 하고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톤으로 다정하고 천천히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점심 드셨어요? 했기 때문에 3번.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이렇게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이 말기 치매 대상자입니다. 41번. 디귿으로 시작되는 단어, 가로 시작되는 단어 말하기 또는 생선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생선 이름 대기 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문구 이름 대기 이런 활동을 경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에게 하는 이유는
4번 언어의 유창성과 자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42번 대상자가 넘어지면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려서 통증을 호소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521쪽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답은 5번. 통증 부위에 냉찜질을 한다가 맞습니다. 냉찜질을 하는 이유는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접질려서 통증을 호소할 때 대상자를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 5번. 냉찜질을 한다가 맞습니다. 43번 날카로운 물건에 베여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522쪽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피가 날 때이니까 2번 정답 멸균 꺼즈로 출혈 부위를 눌러서 지혈한다가 맞습니다. 4번은 팔의 위치를 심장보다 어떻게 해요? 높게 한다가 맞습니다. 44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대상자의 기도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529쪽을 살펴보겠습니다. 3번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는 게 기도 확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릴 때 주의할 점 3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턱 아래의 연부 조직을 눌러서 기도가 폐쇄되지 않게 하기. 두 번째, 턱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기. 세 번째, 대상자의 입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3번,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리는 것이 기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5번,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535쪽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정상적인 호흡이 없고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2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가 틀렸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가 맞습니다. 3번, 전극 패드는 왼쪽 빗장뼈가 아니고 오른쪽 빗장뼈, 오른쪽 겨드랑이가 아니고 왼쪽 겨드랑이에 붙인다가 맞습니다. 4번, 제세동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 몸에서 떨어진다가 정답입니다. 5번, 제세동 직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 비율로 실시한다가 맞습니다. 따라서 4번,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 대상자 몸에서 떨어진다가 맞습니다.